잘 나가는 K뷰티, 왜 화장품 관련주만 안 가는 걸까요? 자, 오늘 이 네 화장품주만 안 가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 화장품들은 잘 나간다고 현재 난리인데 왜 주가는 계속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올 초에 이 불어왔던 상승 바람은 어느새 멈춘 지 오래고요. 다시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다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소문에 비해서 현재 못 가고 있는지 화장품주들의 상승을 막고 있는 요인들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 화장품들은 그동안의 억누름을 이겨내고 이제서야 빛을 본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 상승 제한을 계속 걸고 있는 이 하락 요인들. 자, 오늘은요, 이 하락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그 요인들에 전부 다 동의하신다고는 볼 수 없지만요.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의 이 선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요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 볼수록 하반기에 화장품주들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저와 같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난리라더니 왜 내 주식은 이러냐? 라고 하시는 분들, 현재로서는 화장품 주가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둔화된 움직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이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부담이다 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소형 화장품 주가 조정, 시장 기대가 실적을 넘어선 흐름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 화장품들이 꾸준한 해외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감이 이를 넘어서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소비 시즌 효과가 주가 반등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자체적인 고려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화장품 소매 판매가 지속 부진한 가운데 이 수출 모멘텀만이 업종의 돌파구인 상황에서 실적 성장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했던 주가가 2분기 실적 시즌 이후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2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화장품 밸류 사업, 이 밸류 체인 안에서도 이 분야별로 그리고 브랜드 사업 안에서도 이 기업별로의 실적이 계속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의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이 우려감들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차익 매물이 빠르게 쏟아지고 있는 움직임도 계속 보여준 바 있고요. 또 이 2분기 실적의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등 이러한 실적에 대한 대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투자에서의 심리가 계속 축소되고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의 움직임 안에서도 이 화장품주의 높았던 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을 계속 야기시키면서 떨어졌던 흐름을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을 필두로 비중국 수출이 견조한 상태이고 해외 진출 업체들의 실적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이 이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하락의 조정기 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만큼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빠르게 상승했던 만큼 빠르게 또 하락한 주가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은 하반기를 둔 상태에서 다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한국 화장품은요, 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한국 화장품 중에서 또 우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점유율을 프랑스보다 앞질러 가면서 이 점유율 부분에서 훨씬 더 증가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이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보시기만 해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브랜드사 그리고 그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제조사가 더욱더 바쁘게 보여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한국의 제조사와 브랜드사의 이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킨케어나 클렌징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색조 베이스, 그리고 색조 립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제품군들이 100위권 이상으로 차지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뿐만이 아니죠. 미국과 그리고 제외한 이 중국을 제외하고 또 홍콩, 일본, 미국, 아시아 7개국을 제외하고도 전체 일본이나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이 국가별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면서 매출액, 이 수출액 추이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하는 국가 자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점유율 역시, 비중 역시 현재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의 그러한 이제 움직임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들로 더욱더 넓혀가고 있고, 그 양과 카테고리까지 확장되고 있는 부분을 더욱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월 대비해서의 수출의 그런 흐름은 비중 차이나 이러한 부분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그 추이나 그러한 증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주 항공으로 계속 항공 물동량은 이 선적 컨테이너의 흐름만 보시더라도 계속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홍해 사태로 인해서 파급력은 연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이 수요 증가율에 비해서 공급 증가율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므로 인해서요, 해외 지사를 크게 두고 있는 ODM, OEM 기업 중에서도 이 대형 이제 종합 브랜드들, 이런 이제 회사들 제외하고 나서는 인디 뷰티 브랜드들, 그리고 새롭게 해외로서의 확장을 진출을 늘려가고 있는 이러한 이제 기업들은 이 선적 물량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물량이 선적이 되는 순간의 매출로 이 지금 그 매출로서의 실적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 흐름이 2분기를 지나서 3, 4분기에 많이 몰려 있음을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많은 국가 그리고 많은 양이 늘어나고 있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항공이나 이쪽으로의 유통을 많이 이제 담당을 했지만 그 이제 화장품 양이나 진출할 수 있는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물량들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근에서 이 선적 컨테이너 부근에서 아무래도 국가적인 문제들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물량과 그리고 매출로서 여겨질 수 있는 이 선적의 흐름을 빠르게는 지금 현재 이뤄내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임비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겨우 날개를 편 이러한 이 화장품주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해 사태에 해상 운임비가 9주 연속 올라가면서 오름세가 안 꺾이고 있다. 그로 인해서 전문가는요, 이 해상 운임료 상승 대응책을 발표하는 것과 더불어서 K-뷰티 수출 지원을 위해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K-뷰티가 많이 수출하는 중국이나 미국 법안이 바뀌었을 때에 원활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올리브영, 그리고 이 중소기업 담당하는 이 벤처, 그리고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나 해외로서의 진출을 꿈꾸고 있는 이러한 이제 기업들에게도 많은 지원과 많은 대책과 진출하는 국가에 대한 규제들까지도 많은 지원을 해줄 것으로 지금 하반기는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국가가 도와주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면서 K-뷰티의 흐름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부 무역정책과 관계자는요, 현재 산업부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이나 해외 전시회 등 마케팅 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고, 올해 K-뷰티 분야에도 1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이 수출 보험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뷰티 기업 수출 애로사항을 계속 청취하면서 하반기에는 문제점, 우려감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물량을 조달하지 못하고 이 리드타임이 길어지면서도 감당해 나가고 있는 한국 OEM, ODM, 그리고 용기나 원료, 이 브랜드사들 전반적으로 이 하반기에는 외형 성장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외형 성장과 수출의 증가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1분기 이후에 30% 이상이 빠진 화장품 주들은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저평가 매력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한 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과하게 빠지고 있었던 주가들은 3분기 하반기를 앞둔 이 실적이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즌에 살펴보더라도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크게 높지 않다라는 점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제조, 코스메카 코리아 등 일부 ODM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밸류에이션을 뛰어넘는 이 실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화장품 제조의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더욱더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각각은 수출 호주 브랜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브랜드로의 물량 증가가 나타나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뚜렷해지고 계절성도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해당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과 주가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인디뷰티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해외의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는 ODM 기업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주목도가 더 달라지고 있음을 좀 야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화장품은 밸류체인적으로 ODM 기업들에게 필요한 꼭 용기 부분과 그리고 이 원료에서의 흐름도 계속 계절성도 약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외형 성장과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는 하반기로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브랜드사들은 계속 넘쳐 흐르고 있지만요, 그만큼 트렌드를 잘 읽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 이 충분한 이제 필수 소비품, 구매품으로 자리를 잡은 화장품들이 계속 그 니즈 파악을 빠르게 함으로써 트렌디하고 가성비되고 있는 제품군들을 또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죠. 그 힘으로는 이 브랜드사들의 아이디어도 좋지만요, ODM, OEM들이 빠르게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캐파, 그리고 그 용기들도, 그리고 그 원료들도 빠르게 개발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장품 밸류체인 안에서의 화장품 업황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분기에는요, 대규모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 시즌 효과가 거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업종의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에는요, 이 4분기 소비 시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량들이 빠르게 나가는 시즌으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많이 못 나갔던 이런 ODM사들의 물량들도 하반기에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은 현재 스킨케어 부분에서 그 이후 이 색조 부분으로까지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또 추가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잘 간다,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요, 어느 제품군들, 어느 브랜드, 그리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브랜드들과 제품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주목하셔서 볼 때는 현재 스킨케어에서 이 색조 부분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킨케어가 안 나가고 색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킨케어와 색조가 더욱더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나가고 있는 움직임, 그 이후에는 클렌징과 선케어 제품군들도 계속 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카테고리가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도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들은요, 이 밸류에이션 추이를 살펴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진 계류율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들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 증가세는 주목해 볼 만한 저는 모멘텀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이 많이 과도하게 우려감이 나왔던 2분기 실적 시즌에서의 주가 하락은 3분기 하반기를 맞이하는 구간에서는 충분한 밸류에이션의 낮아짐과 그리고 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들었음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파악해 주시면서 향후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정보들도 이 대기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시면서 체계적으로 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잘 세워가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잘 나가는 K뷰티 내 화장품주만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동안의 업황의 둔화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조금만 나와도 많은 반영이 되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기를 지나고 기대감과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자체도 높아질 수 있는 화장품 업종을 더 기대해 보시면서 하반기를 좀 기다려 보시라, 주목해라 라는 시점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이 부분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 대기업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로 투자 계획 잘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